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송아지의 뱃속에서 찰랑찰랑 물소리가 들리는 루미널 드링킹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루미널 드링킹이란 송아지가 우유를 먹으면 정상적으로 이것이 반추위를 거치지 않고 사이로 바로 가야 하는데 반추위로 우유가 흘러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조치원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슬기로운 한우 생활의 첫 번째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장소를 전주로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세종에서 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크 콘서트의 신청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진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반추위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추위의 미생물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구조적으로도 아직 기능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추위는 점점 발달하게 되고 나중에 소가 성장하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소화기관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추위는 곡물 사료나 풀은 소화할 수 있지만 우유를 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먹는 우유는 반드시 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이로 바로 내려가야 정상적으로 소화가 진행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식도구 반사입니다. 식도는 송아지가 우유를 먹으면 통과하는 일종의 통로로 이 식도는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관과 연결된 식도의 끝이 주름 모양으로 바뀌면서 사이로 우유가 바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식도구입니다. 식도구가 형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아지가 젖꼭지를 빠는 순간 식도에서의 신경 자극이 발생하고 반추위의 입구에 있는 주름이 관 모양으로 닫히게 됩니다. 이 통로가 생기면서 우유가 반추위를 지나치지 않고 곧바로 사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유가 반추위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이것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발효의 과정에서 젖산과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것이 곧 루미널 드링킹이라는 병적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루미널 드링킹 송아지를 만져보면 뱃속에서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송아지가 설사를 반복하거나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뱃속이 부풀어 오르고 심하면 탈수와 산증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때 산증은 단순히 반추위 속 발효로 인한 산성화뿐만 아니라 설사로 인한 대사성 산증까지 겹치면서 송아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빨기 반응과 설사입니다. 송아지가 건강할 때는 젖을 힘차게 빨아들입니다. 이 과정이 식도구 반사를 제대로 자극해서 우유가 사이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설사를 하고 그 결과로 몸속에 전해질 손실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의 힘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은 농장에서 쉽게 관찰이 됩니다. 멍한 모습으로 힘없이 돌아다니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 젖을 빠는 힘은 어떨까요? 당연히 젖을 빠는 힘도 약해지고 그 결과 식도구 반사가 불완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유가 반추위로 들어가게 되고 루미널 드링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설사, 전해질 손실, 빨기 반응의 약화, 루미널 드링킹, 그리고 더 심한 산증과 설사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송아지 관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우리가 루미널 드링킹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흔한 방법이 복부의 청진과 촉진입니다.
송아지 배를 흔들어 보거나 청진기를 대보면 안에서 찰랑찰랑 물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정상적인 송아지의 반 주위에는 그렇게 많은 액체가 고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루미널 드링킹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특징적인 징후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추위 내용물의 특이한 냄새입니다. 반추위로 들어간 우유는 발효되면서 상쾌한 냄새, 신맛이 나는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가끔 코를 통해서 역류하거나 트림을 할 때 그 냄새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반추위에 고여있는 우유 덩어리가 응고되면서 부패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장내 세균총이 교란되어 설사가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의사들은 때로 위관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위관을 삽입하여 위 내용물을 채취했을 때 그 안에서 우유가 발견된다면 정상적으로 사이로 내려가지 못하고 반추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송아지의 상태, 복부 소리, 설사 양상 등을 종합해서 이를 판단하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식도구 반사를 약하게 하는 원인들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연 포유를 하는 대부분의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아지가 설사를 하더라도 생기를 잃지 않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는 송아지가 보이면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경구용 전해질 용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분 보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증을 교정할 수 있는 성분의 전해질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송아지가 다시 힘을 찾고 빨기 반응이 회복됩니다. 반사가 회복되어야 우유가 정상적으로 사이로 들어가고 루미널 드링킹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되는 상황은 설사를 하는 송아지가 기운이 없으니 당연히 젖을 잘 안 빨고 축주는 그래도 송아지가 배가 고플 것 같으니 억지로 우유를 먹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유는 대부분 반추위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설사로 인한 산증이 심한 송아지라면 우유를 먼저 먹이는 것보다 경구용 전해질을 통해서 이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공포유 농가에서도 의외로 이런 현상들이 잘 발생한다면 다음 상황을 잘 지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유 급여 습관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송아지는 일정한 패턴에 익숙해질 때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식도구 반사도 불안정해지고 우유가 반추위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을 꾸준히 급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젖꼭지 사용과 적절한 급여 자세입니다. 송아지가 고개를 약간 들고 목이 펴진 상태에서 빨아먹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세에서 식도구가 가장 잘 닫히고 우유가 자연스럽게 사이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송아지가 숙인 자세로 급여하면 반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용류의 품질입니다. 대용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정해진 농도와 온도를 지켜야 하며 청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래된 분유나 불완전하게 섞인 분유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식도구 반사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의 송아지의 경우에는 순수한 우유로 만들어진 성분을 대용류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설사 송아지의 조기 대응입니다. 이미 설사가 시작되면 루미널 드링킹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설사가 발견되면 곧바로 경구용 전해질을 공급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전해질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산증이 심하다고 생각하면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정맥으로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송아지가 빨기 반응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소화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장에서 항상 악순환을 끊는 것을 강조합니다. 설사가 시작되면 산증이 오고 산증은 빨기 반응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루미널 드링킹을 일으켜서 더 큰 산증과 설사를 만듭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적절한 경구용 전해질제를 급여하고 송아지 빨기 반응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축주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초기에 대응한다면 루미널 드링킹으로 인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송아지의 식도구 반사와 루미널 드링킹, 그리고 그것이 설사와 산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송아지 뱃속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린다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심각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